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현재 아토피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전보다 또 문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토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현재 상태의 몸 상태를 기본적인 피 검사로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이제 왜 그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간 기능 검사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토피 환자 중에서 간이 안 좋은 환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테로이드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나쁜 환자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간이 안 좋은 환자가 아토피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간이 많이 안 좋아서 보통 간 수치가 건강하신 분들은 40 이하여야 되는데 한 3가지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40 이하도 있고 60 이하도 있는데 보통은 20을 안팎으로 나오더라고요. 10 몇에서 20 몇 정도. 그게 건강한 환자들의 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이 넘어갔는데 제 치료를 하는 중간에 피 검사를 했더니 한 60, 70 정도로 좋아진 거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당신 간이 좀 안 좋은데 뭐 혹시 먹고 있는 약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나 지금 이렇게 영양소로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간이 나빠져 있으니까 이런 제를 드시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분은 굉장히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간이 안 좋아졌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치료를 신뢰감이 깨져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간의 초기 상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간이 좀 안 좋았던 환자의 케이스 시간이 지나면 간 기능이 좋아지는 거를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메가3라든가 그 다음에 간을 피로하게 하는 그런 약물이나 이런 섭취를 줄이게 되면요, 간 기능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간 기능이 좋아진 상태를 나빠진 상태로 왜곡되거나 팩트가 엉클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 기능 검사는 꼭 해주세요. 그게 환자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게 쭉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이라는 곳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약물이나 어떤 물질도 간에서 대사되고 나서 나가는 길목이 신장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독성 물질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신장은 힘이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장의 처음 상태도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토피나 천식이나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간혹 혹시 가족분 중에 신장 투석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장 투석을 왜 할까? 왜 그 사람은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라고 보면은요,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진 환자분들의 많은 부분이 류마티즘, 자가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잘못된 면역세포가 내 피부나 내 기관지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신장을 공격해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일종의 그걸 다 류마티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은 오래된 아토피를 겪고 계신 분들, 극심한 분들을 보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단백뇨가 발견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궁금하지만 신장까지 이게 전이가 돼서 이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 기능 검사 중에서 단백뇨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안에도 단백뇨가 그냥 트레이스, 그러니까 조금 흔적이 보인다 정도가 아니라 포지티브 1단계, 조금 많이 망가진 상태,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까지 가게 되면 이제 CT를 찍어서 신부전 환자인지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1까지 오는 어린 학생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은 류마티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한지, 그리고 제가 드리는 치료요법을 썼을 때 신장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 기능도 검사를 제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 검사입니다. 사실 고지혈증은 아토피나 뭐 천식하고 크게 관계가 없지만 오래된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중성지방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걸 검사하는 거는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과 뭐 LDL이나 HDL, 콜레스테롤 검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데 실제로 오메가3도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을 중성지방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기름이니까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중성지방을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서 고지혈증 중에서 LDL이나 중성지방을 얼마나 현저하게 낮춰줄 수 있고 정상 범위라면 그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지혈증 검사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면역구 중에서 호상구라는 게 있고요. 호중구, 호염기구. 그래서 종류가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는 호상구입니다. 호상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알러지가 있었을 때 반응하는 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원래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하려고 들어온 거지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호상구는 활동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면역구 중에 하나고요. 기생충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생충이 많았을 때 호상구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호상구는 특별히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검사를 했는데 호상구 수치가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가 높은지에 따라서 이분이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호상구 굉장히 어려운 면역 치료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비타민 D 수치예요. 비타민 D는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 굉장히 결핍된 거의 결핍 수준까지 가는 부족 국가인데요.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10이 넘지 않는 그렇게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인지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비타민 D로 얼마만큼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비타민 D 수치까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피를 좀 병원 가셔서 의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어떤 피검사가 됐든 의사 선생님들의 권한이기도 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검사 외에도 아토피나 천식이나 자가면역 환자들이 해야 되는 검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더 많은 검사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가 빠뜨렸네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요, 갑상선하고 아토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 중에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이 부분은 대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검사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피검사로 할 수 있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갑상선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아토피, 피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신장이라든가 갑상선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면역세포가 지금 활동 중이구나 라는 거를 입증할 수가, 발견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지금 검사지가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한 15분 정도가 이 피검사를 저한테 검사한 거를 보여주시면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5명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왔어요. 노인분이 아닙니다. 10대가 한 3명 정도 되고요. 20대, 60대 한 분씩 있어요. 15명 중에서 5명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이 최초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폭넓은 피검사를 가지고 진행을 시키다 보면 병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같이 관리해 드릴 수가 있고 저도 영양학적으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조금 더 과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정말 치료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꼭 제가 요청을 해드리고 있고요. 호상구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IgG 검사, 만성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검사가 될 거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알러지 검사 두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IgE 검사, IgG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이 검사를 꼭 하시면서 치료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데 기본적인 피검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드시고 있는 제제가 내 몸에 정말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